드디어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CCTV가 공개됐습니다. 영상을 보았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방의 문을 여는 순간 웃돌이도 속옷이었고요. 정말 놀랍게 하의도 속옷이었습니다. 당시 계속되는 체포 저항에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한때 대통령이셨던 분이 이렇게까지 하시느냐 이런 말까지 터져나왔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 7명의 수발 인원까지 24시간 지원을 받으면서까지 사실상 서울구치소의 제왕처럼 생활하고 있다는 점. 사실상 구치소의 제왕이었다. 그래서일까요? 윤 전 대통령은 오늘까지 7회 연속 내란 재판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서울구치소에서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반말로 저항했다. 그리고 1차뿐만 아니라 2차 저항 때도 속옷 차림이었다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오늘 법사위원들의 현장 검증을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CCTV 영상을 보고 나서 나와서 설명하는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1차 집행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집행을 거부하면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몸에 손대지 마라라고 하거나 변호인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면서 저항을 했습니다. 2차 집행의 경우에는 이미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고 있으면서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출석 과정이 한때 대통령이셨던 분이 이렇게까지 하시냐라고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했습니다. 김동원 의원님, 네. 아무튼 전직 대통령 또 뭐 법 전문가로서 부적절한 행동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특혜 논란에 빠져서는 안 된다. 예. 뭐 전직 대통령으로서 어떤 그 이유라든가 이런 게 남아 있는 부분은 그런 것을 해줘야 되겠지만 이미 교도소 구치소 내에서의 어떤 지금 형 확정을 바라는 상황에서까지 특혜 논란이 하면은 그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해 특검에 대한 절차적인 그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자꾸 이 조사를 회피한다거나 수사에 협조를 안 한다는 거 그거 안 된다. 국민을 생각을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자존심이자 도리다라는 얘기를 누차 했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바로 저렇게 이 절차를 무시한 불법 행위로 변호인단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강제 물리력을 행사한 영장 집행 이것은 우리가 5가지 법적 근거가 있지요. 그중에 하나가 뭡니까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그다음에 자살 뭐 극단적 선택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마는 기물파손 등등 이런 경우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게 있을 때는 강제적인 물리력을 동원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이것이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절차를 무시한 불법행위고 법적 근거가 없다 하는 얘기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과연 어떤 그쪽 주장이 맞는지 이것을 하면은 바로 특혜 논란 이것은 앞으로 더 이상 없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도 저 지금 인권 유린을 얘기를 하면서 CCTV 공개 이거는 안 될 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예. 글쎄요. 저는 법사위원들이 뭐 강행을 할 태세 같은데 이게 누구를 위한 CCTV 공개 글쎄요. 뭐 꼭 국격 얘기를까지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저런 모습을 속옷 입고 강제로 저항한다는 것을 이 토론의 대상으로 삼기는 것 그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에 지금 큰 비극적인 국면에 접한다라고 참 안타까운 그 생각은 그지없습니다. 예, 박진영 의원님, 오늘 그 CCTV 영상에 녹음된 아마 음성인 것 같습니다. 출정 과장이 옷 입고 나가라고 하니까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하겠나 변호인 불러달라라고 윤 전 대통령이 말했고요. 이에 대해서 한때 대통령이셨던 분이 이렇게까지 하시냐라고 이렇게 되물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영상을 공개할까 말까라는 논란으로 갈 것 같은데요.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국민들이 뭐 혐오스러운 모습을 보고 싶어 할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서도 이게 국격의 훼손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만 지금 저는 논란이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첫 번째는 이 김건희 특검이 구인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은 법률 집행을 다시 해서라도 구인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저는 엄격한 법 집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시고요. 두 번째는 지기현 재판부가 골석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란 재판을 골석 재판을 한단 말입니까? 지기현 판사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윤석열이 재판장에 참석할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당시 구치소장을 비롯하여 저기 구인에 실패했거나 또는 윤석열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심이 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거기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처벌돼야 된다라는 법적 제도적 절차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기웅 의원님. 오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불참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오지 않았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영상을 같이 확인하는 게 당 입장을 설득하는 데 더 좋은 거 아닐까? 왜 예를 들어서 물리력으로 너무 가혹하게 뭐 처분을 당했다라거나 이런 게 당에서 나왔었는데. 우선 그 대척점에 있는 곳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것 같습니다. 저번에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예.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열람을 하고 나서 당연히 민주당 그 법사위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입장을 상세하게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CCTV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 모습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겠죠. 그 과정 속에서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만 특검이 3가지 특검이 있었는데요. 내란 특검도 3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뒀고요. 김건희 특검은 첫 번째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때 속옷 얘기를 흘리는 겁니다. 아니죠. 흘린 게 아니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질문할 때 그게 뭐 사각이냐 삼각 팬티냐 이런 질문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실력 행사를 하다가 뭐 사단이 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그러니까 강제 구인에 응하지 않아서 당시 특검이 구치소 가서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재판이 아니라 이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어떤 이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하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하는 게 사실상 전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까지 하는 게 사실상 부관 참시 아니냐, 인격 살인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도 있다는 점을 저는 충분히 알아주십사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성주 의원님. 네, 참담하지요. 일단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그 영상을 열람하고 그 영상을 그대로 묘사를 했죠. 문장 하나하나를 쭉 눈을 감고 상상해 보면 너무나 참 좀 부끄럽다 못해서 이게 그 부끄러움도 참혹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안 봤을까라고 저도 궁금했습니다. 사실 같이 열람을 하고 다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맞불을 놔야 되는데 볼 자신이 없었을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아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 옹호하고 윤호개인 당의 지도부에 있고 뭔가를 막고 싶지만 이성적으로는 본인들도 부끄러울 거예요. 영상을 보고 또 바이든 난리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마 못 봤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 전 대통령 붙이기도 참 제가 좀 꺼려지시나요? 꺼려지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영상에 나타난 것을 보면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예전에 최익현이라고요. 범죄의 전쟁에 나쁜 놈들이 전성시대에 나오죠.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알 겁니다. 최민식 씨가 그 역할을 했는데 그 경찰서에 잡혀가서 뭐랍니까? 내가 막 네 서장이랑 알고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검찰에 27년을 했던 검찰총장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 혐의자 윤 씨예요. 그러면은 그 범죄 혐의자 윤 씨가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왜 본인이 본인의 권력과 지난 과거의 이력을 운운하면서 교도관을 겁박하면서 거부할 수 있느냐 그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용인했던 서울구치소의 환경과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그 본인에 대해서 저는 법의 잣대가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우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도 더 이상 운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CCTV 영상 공개, 열람 이 이슈를 떠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구치소 내에서 과연 영장 집행에 대한 정확한 의지가 있었느냐, 또 어떤 특혜를 주었느냐,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데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법무부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후 4시쯤 방송 직전에 국회로 제출했습니다. 이미 이제 국회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넘어온 상황입니다. 권성동 의원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교를 방문한 사실과 인사를 한 사실은 있지만 금품을 받은 일은 없다. 정치인으로서 예의를 갖춘 것일 뿐이다. 부정한 목적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한 것, 인사한 것은 처음으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관계자 대독 형식으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 보시죠. 나의 지시로 우리 교회가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하였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보면 나의 지시로 뭐뭐 했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 끝에도 방금 문장이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학자 총재는 지시한 적이 없다라는 걸 강조하는 듯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통일교 교단 차원에서 어떤 큰 거 한 장을 주거니 뭐 받았거니 이런 그 소문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렇게 대독 형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예, 권성동 의원이 두 가지는 인정을 했습니다. 만났다, 맞다. 저 가평인가요? 거기 가서 한학자 총재 만났다. 그리고 큰절 통일교의 어떤 그 예법이 큰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큰절 한 것까지도 뭐 지금 수긍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청탁 목적의 금품 수수를 한 적은 없다라고 그것은 단서를 다뤘죠. 글쎄요, 지금 7년 전인가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강원랜드 사태 때 바로 그 당사자가 권성동 의원이 아닙니까? 그럴 때도 야, 권 의원이 정치적인 앞으로 굉장히 불투명하다라고 위기에 몰렸습니다마는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이 돼 있기 때문에요. 저 금품 수수 이거는 지금 뭐 그렇다 저렇다 얘기할 단계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수사 결과 지켜볼 그 대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미 특검이라든가 여권에서 이미 그 낙인 효과 이것은 뭐 충분히 지금 거두고 있다. 이른바 그 국민의힘과 권성동 의원과 이 종교 집단이 이렇게 역시 얽혀 있구나라는 그것만으로도 효과는 충분히 보고 있다라는 면에서 참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예, 서영주 의원님 만난 거는 인정을 했네요, 권성동 의원. 만난 거 인정하고 저런 것도 인정했지 예. 않습니까? 예의를 갖췄더니 그냥 그 윤정호 전 본부장, 그 와이프인 재정국장 그리고 문자를 보내고 돈 상자를 그 비서실장한테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움직여서 돈이 막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권성동 의원이 한학자 총재한테 절을 했더니 이때를 이용해서 이 예의를 갖춘 걸로 해서 스스로들 그 돈을 중간에서 빼먹었다는 소리예요?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거기까지 인정한다 하더라도 건진법사는 뭡니까? 왜 통일교에서 6천만 원짜리 그 그라프 목걸이가 갔죠? 샤넬백이 왜 갔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게 다 연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진술이 나오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은 통일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임기 내에 뭐 사업을 좀 해보자 바라는 대로. 김건희 씨 통일교 쪽에 우리 당원 입당 좀 해주십시오. 왜 이런 일들이 권성동 의원이 절을 하니까 생겨납니까? 돈도 생겨나고 권력자인 윤석열, 김건희에게 뭔가의 어떤 대가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단순하게 예의를 갖추고 만났다는데 돈을 안 받았다. 골프채는 휘둘렀는데 골프를 안 쳤다고 우기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사하면 결국에는 다 나오는 부분인데 참 중진 의원으로서 없어 보인다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예, 9일쯤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10일이나 11일쯤에 권성동 의원 체포 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의석 구조상 민주당이 과반이기 때문에 체포 동의안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것과 무관하게 통과는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영장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심사 결과를 또 지켜봐야겠지만요. 오는 10일 또는 11일쯤에 표결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또 다음 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 굉장히 뜨거웠는데 다음 시간에도 뜨거운 토론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